특이해 보이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도서출판 성한당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스컬트라나 엘란셀을 맞으신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이 항상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을 그냥 막연히 잘 드시라고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은 잘 안 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효과가 너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약재가 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의외로 단백질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있고요. 20대 때 단백질 1g 먹는 것과 40대가 1g 먹는 거에는 그 활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활용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자일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런 구조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단백질은 우리의 체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 식사로부터 섭취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전신의 각 부위에서 기능하는 필요한 단백질로서 재합성됩니다. 단백질은 모두 10만 종류가 넘지만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입니다. 이 20가지를 가지고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몸에서 합성이 잘 안 돼서 꼭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고기, 어패류, 유제품, 달걀. 필수 아미노산에는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히스티딘 9가지가 있습니다. 이소류신은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간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류신은 근육을 강화하고 간 기능을 촉진하고, 라이신은 신체 조직의 회복에 관여하는 것 외에도 대사 촉진과 항체 등의 재료도 되고 밀가루와 백미에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특히 섭취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이것이 잘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질 좋은 단백질이란 것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9가지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식사에서는 단백질의 양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량까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좀 덜 좋은 것인지를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미노산 스코어입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유량과 균형을 알기 쉽게 수치화한 것이고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식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필요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요량을 모두 충족시키면 100점. 그 다음에 부족한 아미노산이 많이 있을수록 점점 점수가 낮아지겠죠.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는 질 좋은 단백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성 지방, 고기, 생선, 달걀 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100점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들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죠. 양파에도 단백질이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근데 스코어가 66점밖에 안 됩니다. 토마토, 청경채, 백미, 쌀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쌀에 있는 단백질의 양은 많지는 않지만 그 적은 양의 단백질을 분석을 했을 때 스코어는 93점이라는 뜻입니다. 식물이지만 콩과 두부는 좀 예외로 쳐서 스코어가 100에 가깝습니다. 결국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미용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저한테 시술받은 모든 분들이 단백질을 잘 섭취하셔서 비싼 시술을 받고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부의 생기와 윤기를 원한다면 화장수보다는 단백질을 잘 섭취해라.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양질의 고기로 잘 먹이면은 동물들이 만졌을 때 털이 거칠거칠하지 않고 매끄럽고 때깔이 틀려집니다.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팽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피부가 거칠고 탄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은 물론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을 만드는 등 미용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피부의 생기와 윤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선은 자신의 식사를 되돌아보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단백질 외에도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영양소라고 한다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군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결국 몸에서 뼈, 근육, 피부, 머리카락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피부가 거칠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손톱이 갈라지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단백질 부족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를 많이 줄인 분들 자신의 피부하고 손톱, 머리카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피부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몸의 바깥쪽에서 작용을 해도 몸속에 충분한 재료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좋은 화장품, 좋은 시술을 받아도 영양 섭취가 불량하다면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탱탱한 콜라겐도 실제로는 단백질이 없다.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것이 다시 콜라겐으로 재합성될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드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한다면은 굳이 비싼 재료를 사서 예를 들어서 콜라겐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살 바에야 양질의 고기를 더 드시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하지만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은 드시는 거는 무방합니다. 하지만 스컬트라 같이 콜라겐 재생 촉진제를 맞지 않은 그냥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콜라겐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드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식재료는 그대로 피부의 콜라겐도 생성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다지 유익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피부를 위해서는 콜라겐의 재료인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편이 효과적이고 이때 필요한 비타민C도 같이 꼭 복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백질 비타민C 외에도 철분이 필요한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철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낫또에도 철분이 있고요. 조개에도 철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단백질의 필요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좀 체격이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18세 이상의 남성 60g, 여성 50g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체 활동 수준이 보통인 사람의 경우 일일 필요한 단백질은 0.9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54g이지만은 1g씩 계산했을 때는 60g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은 1.5g이나 2g까지 늘렸을 경우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단백질 섭취량은 적으면서 운동을 많이 하신다면은 피부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딱히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고령자는 단백질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06g으로서 아까 젊은 사람 0.9g보다 조금 더 높죠.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활동 수준이 보통인 경우 0.9g, kg당 0.9g이지만은 운동이나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는 kg당 1.6, 1.0에서 2.2g의 폭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육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싶다면은 2g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보통 1.5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내가 헬스장을 다닌다면은 킬로그램당 1.5는 먹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고령자의 경우는 1.06g, 젊은 사람들보다 더 복용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이 어떤 음식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측정을 하고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고기나 생선이라면 손바닥 크기당 20g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고, 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 표준은 한 끼로 쳤을 때 보통 20에서 30g 정도 됩니다. 한 끼에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헬스 같은 걸 한다면은 한 끼에
먹는 단백질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식사 중간에 단백질을 또 별도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식품 1인분의 분량과 거기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을 이제 단백질 표에 많이 적어 놓죠.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달걀 1개, 컵 한 잔의 우유, 반찬 한 접시 100g짜리 두부에는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안심 스테이크 100g에는 2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그냥 한 덩어리가 얼만큼이냐면은 내 손바닥 크기 정도. 네, 여기서 손바닥 크기는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바닥의 면적입니다. 손바닥 한쪽의 분량이 고기로 치면은 20g, 그 다음에 달걀 하나는 6에서 7g입니다. 자, 달걀 하나가 7g이라고 했을 때 달걀과 비슷한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는 것이 낫또 한 팩 또는 유부 한 장 또는 두유나 우유 컵 한 잔. 보통 컵이 200cc짜리인데 근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부로 치면은 3분의 1모가 되겠습니다. 한 끼에 30g을 복용을 하려면 달걀을 4개를 드셔도 좋고 아니면 달걀 2개에다가 낫또 한 팩에다가 뭐 두부 3분의 1모 아니면 뭐 거기다 우유까지 뭐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해서 드시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동물성과 식물성을 1대1로 혼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이 합성이 되려면은 재료가 어느 정도 일정 양 이상 한꺼번에 들어와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백질의 합성 스위치라고 하는데 단백질 합성 스위치가 어느 정도 단백질 양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복용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 합성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단백질이 근육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한 번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중간에 만약에 좀 더 복용을 하고 싶다고 할 때도 그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식을 조절을 해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근육을 붙이고 싶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겠죠. 분명히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1kg당 1.6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된다고 환산을 하면은 체중이 60kg인 사람은 1일 96g, 한 끼당 32g이 목표입니다. 체중이 80kg인 남성이라면은 하루에 128g을 섭취를 해야 되고 한 끼에 40g이 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30g짜리 식사 3번은 하고 그 다음에 30g 정도의 간식을 또 별도로 복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고기나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은 1대1로 하는 것이 좋고 지방은 피하면서 양쪽을 다 섭취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체내 흡수율도 95% 이상이 됩니다. 근육의 합성을 높이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류신도 풍부하고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체내 흡수율이 80에서 8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동물성만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식단을 생각할 때는 양쪽을 다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은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면서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 동물성 지방으로만 하는 경우는 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콩 제품들은 아미노산의 균형이 좋고 저지방 저칼로리입니다. 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재료로서 달걀과 낫또를 조합한 방법. 그 다음에 점심에는 닭고기하고 그 다음에 곡류, 저녁에는 생선과 두부 뭐 이렇게 조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저희가 스컬트라나 엘란셀을 했을 때 또는 써마지를 했을 때 고령자인 경우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콜라겐의 어떤 합성하는 그 바이올로지컬한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단순하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이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이 미용 시술을 받으셨다면 이런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과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고령자는 동일하게 근육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단백질의 동화 저항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화 저항성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인슐린이고, 근육이 합성되려면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근육의 합성과 어떤 몸의 성장을 돕는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떨어지겠죠. 인슐린 저항성이란 거는 인슐린의 작용에 우리 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100만 필요했던 게 이제는 200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면은 포도당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의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면은 탄수화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저항도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슐린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활용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백질이 들어와도 그걸로 예전만큼 잘 합성을 해내지 못한다는 뜻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근육에 아미노산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필수 아미노산 중에 있어서 류신, 이 류신에 대한 감수성의 저하도 단백질의 동화 저항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단백질의 양을 좀 더 늘려줘야만이 근육 합성의 양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었는데 뭐 근육을 그렇게 많이 합성을 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적정량 이상 있어야만이 성인병,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몸의 어떤 지지, 안전, 신진대사 모든 것에 있어서 근육이 많은 것이 고령자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근육 합성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비슷한 근육 합성 속도를 갖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은 키로당 0.24g의 단백질만 있어도 되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은 킬로그램당 0.4g 더 많은 양이 필요하죠.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짧게 말씀드리면 미용 시술을 받은 분, B군, 그 다음에 MSM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MSM은 식이유황이고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소고기가 저 정도면 한 2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새우는 한 마리에 한 1.5g 정도 단백질이 있고요. 저 탕수육에는 저 정도는 몇 g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 g으로 따지는 게 참 실생활에 접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LA 갈비는 그냥 손바닥 크기라고 하고서 20g이라고 어림 잡겠습니다. 네, 과메기가 참 맛있어 보이죠? 과메기 이 정도면 한 3-4g 정도 단백질이 있을 것 같고요. 모밀국수에도 약간의 미량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족발을 배달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살코기는 없고 껍질만 왔습니다. 이거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음식을 펴놓고 봤을 때 뭐는 몇 개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 함량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밥 먹으면서 일일이 그램수를 잴 수도 없고 100g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어쨌든 기준이 되는 음식들을 정하셔서 그것을 위주로 식단을 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거는 미용 시술도 일종의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는
시술 전에도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고 시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비싼 돈 주고 받는 시술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